아무리 해도 피는 사람은 피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이 정관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정관의 남편을 두신 분들은요, 딱 전부 다 한마디 해요. 정관의 기질이 강한 남편을 두신 분들은요, 집 밖에 나서 뭐라 그러냐. 아유, 답답해서. 라는 말은 이런 분의 남편을 두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에 융통성 아예 없어요. 남이 볼 때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부인들은 나오면 다 얘기를 해요. 이제 부인들 10명이 보이면요, 가장 구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차라리 이런 뭐 깡패기 있다거나, 막 싸운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좋은 면도 있고 하는데, 제일 그냥 그 안주거리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당하고 그러거든요, 말로. 점수 딸 일이 없죠. 아니, 부인은 하다못해 좀 멋있는 옷도 사주고, 필요한 뭐도 사주고, 좀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될 텐데, 반면 봉급을 딱 가져와서, 옆집을 보니까 한국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 소비자 지수가 얼마니까 요만큼만 써. 딱 이러거든요. 돈도 잘 안 맡겨요. 하우스비 내듯이 딱 그것만 딱 주고 이건 아니야. 딱 잘라나거든요. 숨가쁘죠. 사업을 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내 맡은 바 수입만 다 하면 돼. 쉬운 얘기로 나는 지금 법원서 이 일을 하면 돼. 주로 법원에 많이 있어요. 법원 공무원들이 정말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확하거든요. 난 이거는 하면 돼. 이건 돼, 안 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집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맨날 이 부인들한테 안주거리. 근데 군에도 요새 많아요. 옛날에 군대는 일종의 조선시대 군대는 거의 장군이 갈 싸움하고, 그러니까 주로 편관의 명리가 강했는데, 현대의 군인 그리면요, 행정이 행정. 그러니까 거의 정관이 많거든요. 군인들 부인 모이면요, 다 남편 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맨날 구박당하는 사람이고, 괜히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이 편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를 만나면 괜찮지요. 이 사업가가 아니면 골치 아프죠. 큰 돈만 바라는 잘못된 사람만 골치 아프거든요. 하여간에 안주거리는 항상 이 양반들이에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집에만 오면 구박당하고요. 이제 뭐 화를 내면 구박 안 하겠죠. 근데 뒤에 나가서 자기 욕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양반들이 귀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귀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난청인 경우 많고요. 하도 신경 쓰기 많아가지고 이게 하도 말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요.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참 많아져요. 나이 드시면은 일찌감치 돋보기 쓰시는 분이 있고, 보청기 있지, 그죠? 이거 먼저 끼는 분이 있고, 이거 먼저 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귀 신경이 잘못되면요, 가다가 균형이 안 맞아요. 탁 넘어지기도 해요. 중풍도 아닌데. 균형 중추가 깨지죠, 이게. 항상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균형만 딱 지켜 살다가 균형이 흔들리게 된 거죠. 질병은 보통 그렇게 와요. 식신이죠. 열심히 막 먹고 살아왔지요. 마지막에 먹는 것 때문에 탈나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당뇨가 많이 오는 케이스가 이 식신의 기질이 강하면 그래요. 상관 있죠. 아주 창조적이죠. 부인을 구타한 사람으로 고소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 안 들으면 손으로 패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말로 패요. 공부를 안 했으면, 학식이 없으면 화나니까 막 던지겠죠. 근데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말로 패는데, 상관의 남자가 상관의 여자를 만났다.
이거 진짜 칼싸움이에요. 진짜 칼싸움 한다니까요. 남편이 화가 나서 몽둥이 들면요, 부인은 딱 부엌 칼 들게 돼요, 진짜. 이게 이런 사태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게 없어요.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은 자기가 막 감히 하면서 막 엎어버리려고 잘못된 점 가지고 따지다가 심지어는 부인 잘못되어 만나면 칼 들고 덤비니까 다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상관으로 살다가 남한테 총으로 가거나 칼로 가거나 반대로 말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응보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요. 정제요. 꾸준히 집 땅에 묻고 집안에 묻고 다 묻어왔어요. 평생을 나는 아주 개미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딱 갔는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니까 돈이 어딘지 몰라요. 요새는 괜찮은데 비밀번호도 까먹게 돼요. 어디에 많이 있냐? 저기 스위스에 많이 있대요. 아니 치매 오니까 이게 남바가 기억나야 말이죠. 그만큼 기억이 안 나니까 집에 묻어놓은 위치도 모르죠. 갑자기 공사하는데 돈이 어디 있더라 하고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무덤을 찾으려고 이제 무덤을 파니까 그 자기 잡아놓은 무덤 속에 돈이 나왔던 분도 있어요. 그걸 까먹어서. 그래서 그만큼 이게 치매 오는 거하고 균형이 안 맞는 거하고 묘하게 맞는 게 살다 보니까 묘하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의미로 파악을 해야지 공식으로 파악하면요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공부가 이게 재미가 없게 돼요. 근데 통변성은 사실은 책 보고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요. 자꾸 보다 보면요 원리 이해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책에서 대부분 이걸 간단히 넘어가거든요. 간단히 넘어가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그냥 휙 지나갔을 뿐이지 뜯고 보면 재미있잖아요. 편인 얘기 아까 했고요. 정인이 있죠? 자, 정인이 봉사심이 강하다 했죠? 봉사심이 강하니까 사람에 대한 봉사심이에요. 아까 이제 목사님 얘기했고, 스님 얘기했고, 아주 성직자 얘기를 했는데, 자, 성직자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누가 원해서 어디 도와준다 할 때, 헌금을 많이 내세요. 자꾸 헌금 많이 내라면요, 안 가잖아, 이게. 정인에, 그래서 정제가 오면 얘가 얘를 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인의 기질이 발휘 못 되고, 이건 파격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가면요. 나중에 경례기 할 때. 왜 그러냐? 정인의 봉사심에는 항상 자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돈이 돼야 돼요, 밥벌이는.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챙기는 면이 강해지면은 자, 성직자가 자기가 받는 정도만 생각해야지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요 이거 자꾸 헌금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아니면 불자 아세요? 자꾸 나오고 이러면 자꾸 사람 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인의 정제인 경우는 뭐냐? 전문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일찌감치 이 길 안 가면 되지요. 정인은요 이해 타산이 참 빠르고 수치에 아주 빨라요. 정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인과 정제가 만나면 나쁘다라고 하지만요. 잘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원으로 근무하면 돼요. 평생이요. 계산 빠르거든요. 실수 안 해요. 고객 서비스 하잖아요. 맨날요. 거기다가 큰 욕심 없이 자기가 받는 것만 챙기면 돼요. 이러면 사고 안 치죠. 실수를 잘 안 하게 돼요. 만약에 저기서요. 여기서 신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한다. 돈 계산 잘 못하게 되고 항상 하루에 빵꾸가 나요.
은행에 근무하죠. 한 달 지나면 봉급을 300만 받는다 싶으면요. 갚을 게 500이 돼요. 그럼 이거 정말 힘들다고요. 수치에 약해요. 정의는 상당히 수치에 빨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식신격인데 얘 은행 보내겠다. 봉급 연봉 4천 받아봤자요. 까먹는 돈 6천만 원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참 겁쟁이 기질이 강하다. 절대 은행 보내면 안 돼요. 저번에 은행에서 한 직원이 몇백억을 해먹고 막 나오냐, TV에. 자, 고양이 앞에 생선 딱 놔두면 그거 놔두겠어,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건, 물론 이 사람이 나쁜 면이 있지만은 부서 배치 잘못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다 할 바에는 일정한 따로 빼가지고 은행에 굳이 왔으면요. 너는 영업부서 해. 거기 유치나 많이 해. 이거 했으면 됐을 거예요. 왜 돈 관리를 맡기는 얘기죠. 돈 관리를 맡기려면 이 사람만 맡겼으면 문제 아예 없고 정지에 맡겼으면 아예 문제 없어요. 편제의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은행 얘기 좀 더 할게요. 편제의 기질한테 너 은행 창구에서 이거 들고 갖고 맨날 그거만 해. 이거 딱 3개월만 하면 병나요. 진짜 병난다니까요. 외환 딜러 시키고 아니 영업 시키고 하면 막 재밌어 하는데 앉아가지고 맨날 그거 하면요. 일단 발에 무좀부터 나요. 아니 하기 싫은 거 앉아서 가만히 해봐요. 무좀 나고 이거 한 10년 하면요. 차골 신경통 온다 진짜요. 화병이죠. 다리는 막 쑤시고 앉아기 싫지. 그러니까 자꾸 자리가 막 비틀어지고 그게 차골 신경통 오는 거죠. 괜히 뒷골 뻣뻣해지고 거다가 일간마저 병화에다가 지지에 인옷을 합돼 있으면요. 아주 더운 열기에 갑자기 화나가지고 말 한마디에 탕 쓰러지죠.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제의 기질은 그 장사의 소질이 있어요. 얼마에 뛰어서 얼마에 팔고 내가 얼마 남았고 이게 되는데 편제를 똑같이 장사시켜서 치자고요. 똑같이 식당을 한다 치자고요. 아니 옷가게 하는데 장사를 시키면은 정제는 오늘 매출이 100만 원. 그래서 가게세 빼고 빼고 마진이 다 빼고 나니까 실질은 세금 내니까 오늘 한 20만 원 남았다 치자고요. 그럼 양반은 저금을 해요. 19만 원 저금하고 1만 원만 써야지 하거든요. 이 편제는요. 오늘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왠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 다 내 돈 같아요. 야 오늘 매출이 100만 원이거든. 다 집합. 그리고 바로 그냥 40만 원 써버려요. 이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서 마진이 몇 프로 이거 안 따지거든요. 차라리 이 사람은 큰 거 시키면 되죠. 큰 사업가의 기질이 있고 정제는 그냥 장사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시켜도 1년이 지나면 이 양반은 가게를 새로 또 늘리고 하는데 이 양반 1년 지나면요. 이게 잘못하면 아무것도 하게 돼요. 또 카드가 좀 이렇게 좀 빨간지가 되고 카드에 빨간지가면 그게 신용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큰 유통계통의 업무에 좀 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제에 겁제가 잘못 구성이 되면요. 이게 밀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큰 무역에 관심돼 있고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기질에 불법을 저지를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밀수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야, 그냥 밀수하니까 마진도 작으니까 이게 제일 낫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은 돈 벌려고 한 거죠, 이게. 기질이. 그러니까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절대 불법은 안 된다. 뭐든지 다 좋지만. 그러니까 불법을 다 막고 넌 제발 하지 마. 이런 거 밀수 막고 다 하지 마 했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술집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래서 술집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큰 돈을 먹고 싶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이걸 하면 다행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행이다 해야죠. 그 어떤 분이, 야, 우리 아들은
참 학력 좋고 다 좋은데 얘가 이상한 길만 가서 자꾸 이거 하고 싶대 하길래 내가 듣고는 그냥 놔두세요 했지요. 왠지 모르지만 이거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놔둬야지 좀 괜찮지. 이거 이래 갔다 하면 이거 인생 끝나잖아요. 그 이런 차이가 거의다가 알고 보면은 지금 통변성 얘기를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다 이제 심리 상태 얘기예요. 사주풀이를 하면서 심리 상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이렇게 있다. 또 뭐가 있고. 이거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심리의 소유자인데 이 아이가 부모의 기준이 이렇고 어릴 때 운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얘를 요거보단 요거를 좀 더 시키면 애가 좀 좋아하게 되겠다. 이렇게 돼가야지 딱 보고 이건 사주가 무슨 격인데 아 이건 뭐 합격이 돼서 나쁘구만 이렇게 하고 얘 운 나빠요. 에휴 그냥 대충 살아요. 아니면 먼 살 끼었으니까 풀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애 도망쳐요 진짜. 차라리 사주를 안 보니 못하죠. 보고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우리가 사실은 이 정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요. 이런 사람 없으면요 정말 사회가 망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원직에 근무하는 분들 아니면 그런 어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자, 검사는 검찰은 좀 편각이 강하지만요. 지금 법원 쪽이란 말이죠. 이 양반들이 잘못 정관이 아니고 편재의 성향이 있다. 판사가 정관의 기질이 아니고 이 기질이 강하다. 이거 그냥 불법적으로 뭘 뇌물을 받겠지요. 이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두신 분들은 반대로 남편 칭찬을 해야지. 맨날 집에 가서 옆집에 어디 변호사는 차가 뭐래. 그 다음에 또 누구 남편은 뭐 어떻대. 누구는 개업해서 뭐 벌었대. 제가 아는 어떤 판사가요. 몇 년째야. 근 6년을 근무했을 거예요. 부장 판사인데 12년 만에 저기 노원구 쪽에 겨우 이제 하나 분양받았어요. 아파트요. 연봉이 요새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한 5천 받았단 말이죠. 다 지하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뭐라 하는데 드디어 애들이 그래요. 요만한 애들이 옆집에 보고 아빠 저기는 차가 좋은 게 있다 하면서 그 차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 티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티코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 우린 큰 차 있잖아 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장 판사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본 부장판사, 열애 아하고 이런 사들이 되게 검사거든요. 그러다가 이 양반하고 다른 어떤 판사가 하도 딸들이 이제 뭐 저 집은 어떻게 나오니까 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야 우리도 차를 사야 되겠다 해서 둘이서 돈을 모아서 중고차 한 대를 뽑았어요. 그 이 중고차도 너무 새 거야? 아니요 이거 한 8년 된 거. 이거 언제 뽑았냐? 1998년도 같은 거 이쯤 뽑았었을까 아마. 뽑고는 처음 출근하는 날 법원에 탁 지나가는 날 신호등을 몰라서 바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게 딱 왔지요. 바로 딱지를 그냥 끊기고. 근데 사실은 이게 판사예요. 판사는 진짜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어떤 장군들은 이러한 기질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표상을 댈 분들이 집에 가면 맨날 안주거리예요. 사회성이 없지만은 사회엔 큰 도움 되는데 이리 구박당하고 저리 구박당하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판사한테는 시집 안 보내. 집에 가면은 업무 끝나고도 가면 이만큼 쌓아놓고 일을 해요. 그 내가 가서 뭐예요? 이러면 아 일한다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 보고 이제 나중에 법원직에 또 아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몇 명이 우르르 모여있길래 가니까 아 오늘 회식한다고 단체로 가져요. 그 나는 그래서 법원에서 뭐 회식하면 크게 안 했더니만 중국집 가가지고 간짜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평소엔 짜장 먹다가 이번엔 이거 시킨다고 가운데 탕수가 하나 넣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양반들이 이게 아주 원리 원칙적이 강해요. 이쪽을 만나면 다르죠. 이 간짜장 안 먹어요. 뭐 다른 거 먹어요. 편이니까 주로 그거지. 폭탄은 폭탄이에요. 폭탄도 보통 폭탄이 아니에요. 자, 기본 몇 잔 먹고 기본 뭐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관의 분들이 사회에 많으면요, 한국에 노래방 망해요. 안 간다니까요. 식신만 많으면요 노래방 잘 되죠. 그 우리나라에 식당이 많은 이유가 이 식신이 참 강한 사람이 많은 명이에요. 그래서 식당 많고 노래방 많고 많잖아요. 굉장히요. 유흥업소 아주 많고 서울 북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나. 뭐 한 70년대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러한 기질이 좀 강했다 치면요,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근데 그 잡는 사람이나 반항하는 사람 마찬가지로요, 사회에 반항을 하면서 데모하는 기질이 상관이라면요, 잡아들인 사람이 편관같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논리를 엎으면서 막 반항을 했지요. 반대로 이 사람을 잡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뒷담화를 탁 쳐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하여튼 이 통변성이라는 게 알고 보면요, 10가지 가지를 풀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요거를 사주에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적어 문제 풀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